인간이 태어나서 생명을 다할 때까지 건강한 삶의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 첫 시간입니다. 의생명정보학과 개인 헬스케어 아바타라는 대주제를 저희 준비했고요. 조선대학교 의생명과학과 김종수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소개를 정말 멋지게 해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용어들이 조금 어려워서 직접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제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 소개해 주신 대로 현재 조선대학교 의생명과학과에서 유전체 지능 마이닝 연구실이라는 이름으로 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수이고요. 네. 조금 더 제 이력을 말씀드리면 제가 학부 때는 화학을 전공하고요. 그리고 입자 물리학, 우주론 이렇게 관련된 분야인데요. 그거를 좀 연구하고 싶어서 학부 때 했던 전공과는 좀 바꾸어서 물리학으로 대학원 때 전공을 하다가 석사까지 마치고 그다음에 박사학위를 또 전공을 바꿔서 지금 저희의 큰 주제의 한 테마인 네. 생물정보학이라는 분야를 전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서 박사 때 이제 박사를 마치고 나면 보통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때 생물유전 통계학이라는 분야로 하고 그리고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다가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생물통계학과에서 연구를 좀 더 잇고 2018년도부터 네. 현재 지금 조선대학교로 오면서 광주에 오게 됐습니다. 네. 저희 학과에 그 요즘 한 이슈가 되는데 관련 분야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펩타이드 치료제라고 하는 항생제들 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 관련된 연구로 유명하신 박윤경 교수, 그다음에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관련돼서 연구하고 있는 이건호 교수 포함해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저희 과에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이건호 교수가 하고 있는 광주 치매 코호트라고 저희가 가드라고 이렇게 이름 영어로는 했는데요. 네. 그 광주 Alzheimer's and Related Dementia라는 그 영문 표기로 그러니까 광주 치매 네. 코호트를 이제 영문화한 건데요. 네. 그 가드 코호트 연구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없는 굉장히 특별한 디자인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서 네. 그게 2013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음번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거에 이제 조금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여서 그거를 좀 더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박사학위 때부터 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노화에 대한 연구 네. 이거를 최근에 본격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들으셨죠? 청취자 여러분. 네. 와, 화려하다. 감탄이 일단 먼저 나오고. 근데 뭘까? 좀 어렵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이 시즌즈 첫 시간에는 늘 이렇습니다. 네.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강의를 듣다 보면 네. 끝날 즈음에는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대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의생명정보학 과 개인 헬스케어 아바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한 8번 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좀 더 네. 강의를 듣다 보면 또 이해가 되고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나이 들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일상생활하고 관련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이 가드 코트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가드 코트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코트가 좀 재미있는 거는 그 유전 이제 저희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코트에 참여하는 연구자분들을 대상으로 네. 그분들의 유전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라이프로그 정보 지금 그 단어가 생소하실 텐데 이후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그다음에 뇌 MRI 영상 정보 이런 정보들을 반복해서 추적 관찰하면서 치매 혹은 알츠하이머병을 좀 조기에 예측한다든지 위험을 미리
예상해서 네. 대응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의 연구인데요. 그래서 그 생물정보학이라고 하는 분야, 유전체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네. 조금 더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구현 사례라고도 볼 수 있어서 네. 그런 코호트가 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안에 네. 지금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단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지금 치매 코호트 연구단이라고 저희가 이름하고 있는데 네. 그 연구단은 이제 실제로는 이제 국가의 용역, 그 국가가 지원해주는 연구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네.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구소는 이제 특별한 목적으로 서로 다른 학과의 교수님들이 이제 같은 주제를 놓고 연구하는 건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것이 Well Aging Medicare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름에서 보이듯이 좀 나이가 들어가는데 네.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네. 접근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 연구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1년 동안 조선대학교 안에서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좀 더 잘 나이 드는 방법, 뭐 또 치매 관련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10년이 넘었으니까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도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것들 이 시간에 좀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오늘은 아마 조금 그런 걸 잘 설명드리기 위한 네. 좀 배경 정보들을 좀 설명드리고요. 이후에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알겠습니다.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념이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네. 항상 개념 정리를 먼저 해야 네. 되니까 오늘 가장 많이 앞으로 듣게 될 개념 중에 뭐 게놈, 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유전체라는 단어가 있을 듯 싶습니다. 정확히 이걸 뭐라고 저희가 알면 됩니까? 네. 게놈 유전체가 이제 번역한 우리 말이고요. 지금은 이제 유전체라고 많이 쓰는데 아마 1990년 초반 혹은 2000년 초에 네. 뭐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뉴스에서도 굉장히 크게 많이 얘기됐던 내용인데, 이 게놈 영어로는 지놈이지만 이제 이 용어를 처음으로 이제 사용한 독일의 식물학자 윙클러가 독일 분이기 때문에 게놈이라는 것을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요거는 유전자를 말하는 지인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염색체를 얘기하는 크로모솜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저희가 유전이 되는 모든 물질을 총칭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게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전체, 네, 맞습니다. 게놈. 네. 유전의 힘은 정말 무서워. 우리 많이 느끼죠? 그럴 때 네. 게놈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네. 좀 더 있어 보이. 그렇죠, 교수님?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인가 거기서도 이 단어 자체도 좀 재밌잖아요. 단어 네. 게놈이어서 많이 좀 희화했던 기억도 좀 납니다. 네, 네. 어이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이가 아닌 게놈 네. 발음을 잘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거 이건 너무 잘 아시죠? 자녀가 이제 부모를 닮는다는 거 이거를 이제 유전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게 이제 중요하죠, 저희. 네. 맞습니다.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써져 있어서 드렸어요. 네. 네, 그 유전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입니다. 사실 그대로의 얘기인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저희 학과 학생들도 요 유전이라는 말을 좀 다양하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 방금 나눈 대로 좀 좁은 의미로 한정지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다시 말해서 이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정보, 네. 한 가족 내에서 유전되는 형질, 뭐 우스갯소리로 왼손자 위가 유전이냐, 뭐 대머리가 유전이냐 하는 이제 뭐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그것도 틀린 표현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 유전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중요한데. 넓은 의미의 유전 뭔가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꼭 사람이 아니어도 이제 동물이면 암수가 이제 같은 이제 짝짓기를 통해서 그 세대를 번식하게 되는데, 저희가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전체 정보를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아서 그 정보를 저희가 이제 갖고 있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정자, 난자 이렇게 받아서 갖고 있게 되는데 이게 암수가 서로 짝을 잇는 이제 과정을 보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자나 난자 이 생식 세포들은 절반씩 갖고 있어서 그 절반씩의 정보가 하나로 만나면서 온전한 이제 세포가 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세포가 실제로는 하나의 세포로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자기 복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복제를 했다는 말은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유전 정보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복제되는 건데 그게 보통은 한 30조 개 정도의 세포를 만들고요. 네. 보통 이제 유년기 이제 소아인 경우에는 이제 30조 개보다 훨씬 적지만 보통 성인을 이제 30조 개 정도의 세포로 저희 몸이 구성되어 네.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유전 정보가 어떤 역할을 하냐라는 건데 실제로는 모두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진 세포지만 특정 시기가 되면 어떤 세포들은 심장, 네. 어떤 세포들은 뇌, 오장육부가 모두 동일한 정보에서 세포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서로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지는 현상. 그거를 이제 저희가 생물학 분야에서는 분화, 네. 영어로는 differentiation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른가? 한번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정자 난자가 만나서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나뉘는 걸로 알았거든요. 점점 네. 쪼개지는 거.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똑같은 게 복제가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표현도 맞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에게서 아빠에게서 절반씩 가지고 온 정보가 하나가 되면, 네. 그게 그냥 나눠지면, 네. 그러면 이 정보가 손실이 생기겠죠. 그래서 네.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그 유전체 DNA의 정보들이 2배가 되고 그걸 이제 자기 복제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네. 그런 다음에 그게 정확하게 반으로 나뉘어서 2개가 되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네. 내용도 이제 맞습니다만 제가 복제를 한다고 한 것은 그게 2개로 나뉘어지기 전에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2배로 되는 복제되는 그거를 순서의 차이군요. 예, 맞습니다. 분할하기 전에 일단 2개가 정보가 다 있고 그게 이제 분할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시기에 이제 저희 뭐 3개월 정도가 됐을 때 심장이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그것도 이제 사실은 유전된 거고, 네. 그다음에 온전한 성체가 된 이후에도 이제 뭐 특정한 자극이 주어지면 만약에 사람들이라면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막기 위해서 감염을 막기 위한 저희가 이제 운드 힐링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네. 그걸 처리하기 위한 유전자들을 발현하고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누구라도 어떤 집안의 어떤 사람이더라도 혹은 인종이 다르고 태어난 시기가 다르더라도 저희가 누군가는 언젠가는 노화하고 늙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죽게 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유전 정보에 모두 녹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조금 넓은 의미라고 하는 유전이라는 것은 그냥 엄마와 아빠를 내가 닮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더 크게 어떤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전 과정의 정보들이 어떤 개체든지 동일하게 그 큰 틀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것이 네. 유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예전에는 유전이라고 하면 나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이거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 넓은 범위로 사람이 되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게놈이라는 얘기를 처음에 개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게놈 프로젝트, 유전체 프로젝트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전 현상을 그 유전을 하게 하는 모든 물질의 총체를 저희가 유전체, 게놈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그걸 알고 싶은 것이 이제 모든 연구자들의 그 꿈이었는데, 그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이 그 정보를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제 유전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봤던 나선형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조금 관련이 있습니까? 네, 정확히 말씀하신 그 나성형 이중 나선 네. 이제 그것을 저희가 DNA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유전체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DNA의 구성들. 네. 네, 그럼 DNA의 구성들로 된 것이 바로 유전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구성이 어떻게 세밀하게 돼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게놈 프로젝트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했습니까? 네, 좀 뭐 부연 설명을 조금 한다면 네. 이제 그 DNA가 네 종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네 종류가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나선형 구조가 실처럼 두 가닥의 실이 이렇게 꼬여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네. 회오리 감자.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거 이제 꼬지 튀겨 먹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네. 상상이 됐습니다. 네. 네 가지 DNA 설명해 주셔요. 네, 수업에도 써먹어야겠네요. 네. 제 건데. 네. 네, 그 네 가지 DNA 종류가 있는데요. 이게 사람들마다 그것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가 바로 이제 유전체를 해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뭐 크로모솜, 그러니까 그 염색체 1번, 그다음에 X 크로모솜, Y 크로모솜 저희가 그런 걸 들었을 때 네. 예전에 배운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그 안에 핵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DNA 정보들이 쭉, 그러니까 실이 이렇게 쫙 풀어져 있는데 그게 다 펴지면 세포 하나의 길이가 약 1.5m 정도 됩니다. 기네요. 되게 깁니다. 네. 저희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근데 이제 그게 아주 작은 그 DNA의 네 종류의 DNA가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 게놈 프로젝트는 뭐냐면 그 DNA에 저희가 염기 서열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어떤 순서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알아내는 거.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그걸 다 알아내면 사실은 그 종류가 이제 네 개가 ATGC라고 저희가 이제 그냥 네. 실제 약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그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신 이렇게 네 가지인데 그 배열이 뭐 랜덤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AA, TTC, CGG 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걸 먼저 알아내는 게 첫 번째. 그다음 그 두 번째는 그 서열들 중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떤 유전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주석을 단다고 하는데 네. 그것까지 알아내는 것이 이제 게놈 프로젝트의 그 완성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아내면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하고 싶으니까 알아냈을 것 같은데 네. 알아낸 다음에 그걸로 우리는 뭘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사실은 그 게놈 프로젝트가 네. 저희가 그냥 보통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만 기억을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 뉴스나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서 큰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제 그 게놈 프로젝트는 사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개나 고양이, 그다음에 각종 뭐 동식물들한테도 그걸 다 합니다. 식물도 있습니까? 식물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유전 정보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개체에 대한 어떤 특징을 이해하는 어떤 근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게놈 프로젝트를 다양한 이제 종들에 대해서 하고요. 네. 저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을 이제 사실은 휴먼 게놈 프로젝트,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라고 하고 1990년도부터 미국 NIH에서 사실은 이제 주관을 해서 네. 1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한 사람의 DNA 정보를 다 읽는데 와. 13년 정도가 걸렸는데요. 네. 지금은 몇 시간이면 다 할 수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리고 저희 연구실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유전체 정보들을 네. 본인이 이제 알아볼 수 있어요? 알아보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야, 일단은 그 어렵고 네. 힘든 거는 박사들께 맡겨놓고요. 저희는 저희는 그걸 활용해가지고 네. 좀 더 아름답게 나이 들 수 있는 그런 거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질문 아까 하셨던 거에 네. 제가 조금 벗어났는데 그걸 알면 뭘 할 수 있느냐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유전 현상에 대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잘 이해하면 우리의 여러 가지 뭐 모습들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예를 들어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은데 관심 많죠. 비만. 네, 그리고 또 누구는 흡연하지 않고 알아냈는데도 뭐 예를 들어 폐암에 그럴 수 걸리거나 있죠. 혹은 10살 때부터 담배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다고 했어요.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80, 90대까지도 뭐 전혀 폐 기능에 이상이 없는 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유전 정보에 사람들마다 큰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전체 유전체의 한 2% 정도가 저희가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하고서 알아낸 것이 전체 유전체 정보 DNA 염기 서열들 중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은 한 2%. 네. 그런데 98%는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거고요. 근데 지금도요? 지금도 잘 모르고 그것들을 이제 알아내는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비해요, 인체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게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사람들마다 그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개 정도씩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가 사람들 간에 예를 들어 다른 특징을 만들어냅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혈액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서로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변화가 특정한 질병에 대한 감수성을 달리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능적으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질병에 대한 위험도 같은 것들을 산출해낸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좀 그 위험도를 알고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이제 전략도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교수님 지금 연구실 이름이 유전체 지능 마이닝 연구실. 맞습니다. 몇 번을 읽어봐야 외워질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뭘 하시는지는 다음 주에 모시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아마 낯서실 수도 있어요. 생물, 뭐 생명 이런 쪽이어가지고 그렇지만 훨씬 더 우리 일상생활에 나의 삶에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청취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